피곤해? 아, 어떻게 찍어야 돼? 그렇게 저는 눈물을 머금고 프랑스에 도착을 했죠. 제가 프랑스 가는 비행기 내내 울었거든요. 그때 이제 비행기 안에서 엄마랑 통화하는데 엄마가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프랑스, 파리. 일단 얘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저는 프랑스에 1년 있으면서 정말 단 하루도 아 진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기분은 좋을 수 있죠. 재밌을 수 있는데 행복하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타지 생활이 힘든 겁니다. 일단 프랑스에 갔어요. 가서 거기서도 한 3개월 정도 어학연수를 하면서 집에 혼자 있었던 시간이 정말 많아요. 집에서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엄청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다행인 거는 제가 틈틈이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긴 했어요. 물론 그것도 그런데 중간중간에 제 친구들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봉신 씨가 이태원에서 같이 살던 룸메이트가 있는데 오빠도 파리에 일 때문에 잠깐 왔었어가지고 저도 하루 정도 보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유럽 여행을 오셨었어요. 유럽 여행을 오셨었는데 같이 있었던 시간은 한 3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프랑스에 가서 아무튼 그런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항상 노트북 앞에서 밥을 먹은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많이 남기긴 했는데 그리고 셀카도 진짜 많이 찍은 것 같아요. 할 게 없으니까. 아 근데 되게 많은 제 주변 사람들이 프랑스 가면 무조건 살찐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 빵이 맛있으니까 빵도 많이 먹고 그리고 또 날씨가 꿀꿀하고 우울함을 뭔가 되게 여러모로 우울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을 거라고 하면서 우울하면 또 집콕해가지고 막 맨날 먹는 걸 스트레스 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살찐다 막 그랬었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 소리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아니 왜 무조건 살이 쪄야 돼? 뭐, 난 살 안 찔래. 난 살 빠져서 가야지. 막 이랬던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 동네가 파리 외곽이었거든요. 파리가 되게 작아요 도시가. 그래서 그 외곽에 살면서 파리 중심은 또 너무 비싸. 말도 안 되게 비싸서 사실 외곽이라고 해봤자 뭐 서울에서 경기도 정도의 거리도 아니에요. 되게 가까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운동을 시작했어요. 되게 열심히 러닝을 했죠. 그러면서 맨날 내 운동을 하면서 몸의 변화의 사진도 찍고 그리고 식단 관리도 나름 하고 식단 관리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밖에 나가서 뭐 같이 먹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밥을
밖에서 사 먹기에는 너무 비싸가지고 물가가 뭐 한 번에 뭐 기본 15,000원 이상은 항상 들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자연스럽게 집에서 해먹다 버릇을 하게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진 것도 있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딱 어학원 가는 거, 마트 가는 거 아니면은 밖에 나가지도 않았고, 해가 그때 제가 5월인가 6월에 갔는데 그때는 해가 엄청 길어서 막 해가 10시에 지고 그랬거든요. 어두워지기 전엔 무조건 집에 들어갔어요. 뭔가 겁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저의 파리의 초창기 시절은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롱디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봉신 씨가 그때 당시 사회 초년생이었고 저는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그런 사회에 이제 막 발을 디딘 상태에 있어서 우리 서로에게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너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없었어요.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성취감이 없었죠, 그냥.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1년의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저희한테는 그런 막, 아, 우리는 떨어져 있어. 참 힘들어. 그게 정말 힘들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요? 뭔가 더 좋을까? 그냥 이태원에 갈까? 응. 이태원 나이키 매장. 그래야겠다. 아디다스 갈 건데? 왜? 어? 나이키 좋아하잖아. 이 또한 경험이고 그 경험이 나중에 우리의 관계에 더 큰 발전을 만들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뭐.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봉시 씨가 파리에 왔어요. 파리에 와서 또 우리만의 행복한 시간을 그렸죠. 맛있는 것도 진짜 많이 해먹고 그리고 암스테르담도 가고. 헬로. 헬로. 아름다운 종소리. 밤. 암스테르담 가서 2박 3일 동안 진짜 깨알같이 놀았는데. 맛있어? 맛있어? 굿. 네덜란드 감치 맛있어? 맛있어. 좋아, 네덜란드? 얼마나 좋아? 근데 그때 당시에 파리에 테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슬픈 일이죠. 진짜 말도 안 되게 슬픈 일이 일어났고, 그때 당시에 제가 파리 중심가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잘렸어요. 가게에 손님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테러가 난 지역에 상가가 있다 보니까, 제가 편집샵에서 일했는데 아무튼 그 중심가에 그냥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위험하니까. 혹시 모를 또 다른 테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당시에 그렇게 돼서 저는 제가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 일이 잘려서 더 그냥 봉시 씨랑 붙어 있었죠. 그래서 뭐 좋게 생각하면 더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고, 안 좋게 생각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끊겼기 때문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불안감이 있었죠. 근데 최대한 그냥 그 순간을 즐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좋은 시간을 계속 보내다가 한 거의 3주가량 파리에 있었어요. 사마셀. 이거 또 이상해졌어. 사마셀. 왜 나중에 한국 가서 뭐해?
봉시 씨가 이제 서울에 돌아가야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진짜 슬펐죠. 아, 그걸로 찍지 마요. 왜요? 그거 하지 말고 딴 왜 거예요. 울어요? 안 울어요, 좀. 내 얼굴만 너무 크게 나와요. 잘 가요. 봉신 씨가 처음 파리에 온 날 저희가 반년 만에 만난 거였는데 진짜 저 공항에서 그 샤를드골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진짜 심장이 튀어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심장이 막 진짜 쿵덕쿵덕쿵덕쿵덕 막 이래가지고 진짜 이상했어요. 기분이 이상하고 그리고 만났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 혼자 막 부끄럽고 그랬던 기억이. 근데 이제 또 다시 생이별을 해야 되니 그날 정말 슬펐죠. 그리고 제가 가족에 일이 생겨가지고 잠깐 봉신 씨가 한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되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저희 집에 일이 생겨서 한 2주 좀 안 되게 서울에 가야 했어요. 그때 사실 저희 외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 가서 진짜 힘들었는데 아무튼 그리고 2주 있다가 다시 프랑스로 왔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진짜 다양한 알바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 한국 편집샵에서 알바한 거, 그 다음에 그림 과외도 했었고 영어 과외도 했었어요. 프랑스 한국계 어린 친구 영어 과외를 했었고 그 다음에 구매 대행 알바를 진짜 많이 했어요. 구매 대행은 뭐 에르메스부터 샤넬 기억이 안 나는데 아페스에도 그 당시에 되게 핫했었는데 아페스에도 했었고 그런 가장 기억나는 브랜드는 에르메스랑 샤넬. 그 외에는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에르메스 가방, 켈리랑 벌킨 가방 진짜 구하기 어려운 가방인데 그거 구한다고 진짜 스위스까지 갔다 오고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었고 또 제가 잠깐 한국에 갔던 사이에 한국에 가기 전에 사실 그 파리에 되게 유명한 메르시라는 편집샵이 있어요. 이게 메르시는 한국어고 맥시가 이제 프랑스어인데 맥시라는 편집샵인데 그 편집샵에 제가 지원서를 넣고 갔는데 한국에 갔는데 이제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제가 사실 그때 당시에 저희 엄마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셔가지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와야겠다. 뭐 내가 프랑스에 있어봤자 뭐 일을 할 것도 없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나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지네? 라는 그런 마음에 프랑스에 와서 면접을 봤는데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약간 이게 꿈이야 생시야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프랑스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날 뽑았지? 약간 이 생각이었는데 아무튼 뽑혔어요. 그래서 메르시에서 3개월간의 인턴을 했어요. 되게 정말 제가 존경하는 그런 아트 디렉터 쉬리라는 분 밑에서 메르시의 이제 리빙 쪽을 완전 전담하는 분이셨는데 그분 밑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뭔가 다양한 이제 소품 촬영이라든지 메르시에 들어간 소품 촬영, 뭐 매장 DP, 매장 디스플레이 자체도 어떻게 하면 더 예쁠까? 그리고 매장에 들어가는 그 리빙 쪽에는 또 꽃 같은 거 생화를 되게 자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사가지고 계속 이렇게 관리해줬었는데 그것도 제가 했었거든요. 저한테 아예 쉬리가 맡겼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남는 짜투리 꽃들 있잖아요. 아예 이제 쓸모없을 정도로 너무 짧아지거나 거의 이제 죽어서 뺀 애들, 죽어가는 애들 그런 친구들은 제가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제가 막 집에서 화병에다 꽂아놓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제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닌데, 그쵸?
그때 당시에는 그것들이 저한테 어떤 경험을 주는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내가 정말 이 악물고 버텼던 시간들이 나를 되게 강하게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지 않을까. 좀 해이해졌던 나의 정신을 그때 그 시간을 가지면서 많이 잡게 됐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린 거죠. 제 얘기는 여기까지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해서 괜찮았는지 모르겠네. 제가 프랑스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카페 가면은 온카페 에스프레소만 마시고 그 다음에 드미 바게트라고 바게트 반쪽을 팔거든요. 그래서 그 반쪽 바게트를 사서 배 채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막 하루 동안 먹을 것들. 근데 제가 그렇게 되게 절박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절박했던 것 같아요.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저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맥시. Bonjour, aujourd'hui on va à Paris. On y va, on y va. On filme des cisaja et 진짜 저 프랑스어 잘 못하거든요. Aujourd'hui, après l'école, je vais je rentre chez moi et je travaille le français. Après, je prépare pour 목이다. 아니구나. Prepare pour 하기 위해서. 시보쿠 멸치볶음. 인생에 있어서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었다 하면은 절대 미루지 말고 같이 해봐요.